많은 분들 뭐 벌써 시작하자마자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일단, 왜 또? 화병 나실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그냥 과정일 뿐이야, 과정이. 우리가 그동안 수박밭을 어떻게 갈고 왔는데, 어떻게 그걸 털어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열이 받으세요. 물론,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갖고 오는 밭에 아직도 수박이 있었단 말이냐? 라는 차원에서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험한 황무지, 오로지 수박 말고는 제대로 된 작물이 없던 그 밭에서 우리가 지금의 옥토를 키워냈으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태도를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자, 여유를 못 가지냐면 지금 대통령만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당에서 조금만 더 받쳐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은 막 대통령이랑 같이 뛰고 있는데 민주당이 저기서 헥헥거리면서 지들끼리 또 싸움 났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 속상한 거니까. 어저께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출된 권력하고 임명된 권력은 급이 다르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는 힘이 있다. 왜? 모든 권력의 최정점에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까 국민의 결정에 반하는 어떠한 행정도 정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정치하는 놈들, 특히 수박들이 눈여겨들어야 됩니다. 자, 눈여겨들어야 돼요? 눈여겨봐야,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만 저는 이거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사상 최고면 지금 난리를 치면서 지금 잘했다고 칭찬해야지. 뭐 3,340 정도 가지고 벌써부터 호들갑 떨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역사상 최고라니까요. 우리는 5천을 바라보고 있는 국가잖아요. 기레기들이 호들갑을 안 떨어주니까. 우리라도 떨자고? 당연하지. 그래도 이 정도는 이재명 정부는 기본빵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저 내란당 애들이랑 뭐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 잠깐 그 코스피 떨어질 때 언제까지 떨어지게 볼 거냐 뭐 이런 지켜볼 거냐면서 막 지랄 발광을 했거든. 전부 다 기사 실어줬어. 근데 지금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인데 기사를 안 내? 그러니까 이런 언론 환경 하에서 진짜. 대통령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것들은 고사를 지냅니다. 어떻게든 주가 떨어지고 수출 줄고 경제 망하라고. 왜? 이재명이 오면 경제가 망한다 그랬거든. 근데 100일도 안 돼갖고 사상 최고치를 지나치고 앞으로 5천을 선언한다고 하니 실제로 주가지수 5천을 만들어낸 대통령과 정부와 그 여당한테 다음 선거에서 경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무런 경제적 성과를 못 내고 지들끼리 지금 어떻게 하면 깜방할까 배신 때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 정당 애들이 이제는 이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국가, 대의, 경제, 민생 이게 우선시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이러자 저러자 뭐 해라 이러고 지들끼리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는 그렇게 잘 나가던 국가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뿐입니다. 지금 5분 전의 기사는 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해서 3,378. 또 최고치. 매일매일 최고치야. 아니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 주 안에 3,500선 돌파하고 어쩌면 10월 초순 가면 4,000선에 근접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추세로 계속 간다고 치면. 아무튼 이와 같은 폭발적인 신뢰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차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는데 어떠한 그 레거시나 그 언론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싫지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말 많은 그 사설들 있잖아. 일간지 주필 사설들. 아예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거죠. 이 내용들이. 관련된 거 한 테마씩 송작가 TV에서 여러분들 위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면서 매진을 했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말 열성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표현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기레기 조직이라든지 수박 감별이라든지 수박 박살내기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런 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단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부터 볼게요. 네. 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 먼저 시행 후 조정 가능하다라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번을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무슨 대주주가 50억씩 이거 살 수가 있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기는 하지만 당정책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고 뒤에 이제 아마 중간에 피드백을 살짝 받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뒤에 장동혁 관련된 얘기하면서 현행 유지를 하겠다라고 확답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 큰 틀을 흔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식시장에 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되고 메시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절대 금액보다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50% 정도밖에 안 된, 약간 그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나라를 예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슬로우뉴스에서 정리한 건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딨냐? 어딨지? 저 밑에 멕시코 바로 밑에 수준이에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일본, 미국, 이런 데는 일본이 237%, 이거, 이래도 되나? 일본은 나름대로 그 서민들 예금이 많고 해외 자산도 있어서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거기에 비하면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매우 안정적이고 지금은 씨앗 뿌릴 돈도 없기 때문에 씨앗 뿌릴 돈을 가져와서 씨앗을 뿌리고 그걸로 빚을 갚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인구수에 비해 지금 GDP가 엄청 높잖아요. 2,7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굴린다고. 회사로 말하면 1년 매출이 2,700조 원이야. 그런 회사가 부채 비율은 한 1,300조 원 정도 있는 거다. 1,300억 달러 정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경영해 보시는 임원들이나 이분들이 생각해 놓고 보면 이 정도 재정 건전성을 가진 회사가 부채 1%, 2% 추가 5% 추가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야. 그리고 전 정권 욕도 좀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장부의 기록에 안 남긴 빚이 90조가 있대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해갖고 돌려막기로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거 있잖아. 한국은행 통장. 결국은 안 갚고 튀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고정부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돼요. 새 정부가. 그러니까 그 돈은 사실상 마이너스로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무슨 기획으로 썼는지 애초에 재정 목표에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썼는지 지금 영수증 찾아서 뒤져야 돼요. 90조를 뽑아 써먹었다고. 이런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하지 말고 이걸 갖고 진짜 AI나 첨단 기술에 투자를 하고 단순하게 그 투자를 해갖고 그냥 기업들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수혜받은 이득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기레기들이 국가 부채가 얼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네.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말씀 있었습니다. 탈원전 포기는 아니다. 하지만 신규 원전 건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를 했는데요.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은 안 된다. 나는 실용주의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레기 새끼들이 자꾸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요. 탈원전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이 싫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원전 정책을 수립해갖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요가 돼서 전력 생산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 걸린다는 거야, 최소한. 그리고 지을 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그리고 지을 거야? 제일 그래서. 중요한 건 어디 지을 식당만 건데? 차리면 뭐 할 거야? 어? 화장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화장실이. 원전 찬성하는 대구다 지을까? 그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원전이 들어오는데 핵발전소가 자기 집 앞에 들어오는데 그 가만히 있을까? 좋아하지 않을까요? 참 진짜. 왜냐면 걔들은 좋아하잖아요. 맨날 그런 거 원했잖아요. 지을 데도 없어. 그래서 어디로 지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저는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원전을 원한다. 그럼 지역별로 공평하게 주민 투표를 해요. 주민투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원전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라고 높게 나온 지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원전 해주면요, 거기 관련해갖고 보조금도 드릴게요. 자, 원전 하실 분, 손 드세요. 들어보세요. 나 지역별로 주민투표 다 해요. 그래서 제일 투표 저희요 많이 나오는데 드리겠다. 그럼. 아니, 하라 그러면 안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안 갖고 있으면서. 지어라 뭐. 아무튼 탈원전이 아니고 합리적인 실용주의적인 에너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은 사법검찰개혁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검찰 제도는 수사, 기소, 분리, 확정, 그리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추진을 하겠다. 보안 수사권은 1년 내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장독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검찰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문제 구더기는 막으면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 라고. 아니, 구더기 있다고 장독을 깨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예. 또 구더기가 있다 그래갖고 또 그 된장을 다 못 먹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들은 위에만 걷어내고 맞아. 하셨고, 맞아. 가끔은 이렇게 엄마가 채쳐가지고 구더기 걸러내고 된장국 끓이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런? 아니, 근데 너무 와닿는 비유다. 예. 근데 장독 자체를 깨버리면 우리가 장을 못 먹잖아. 살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알아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니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거는 고유 권한이잖아.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는 국민이 대표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개선인 거잖아. 만일 그래갖고 실제 민생이 안 좋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시비 털으란 말이야. 지금 하지도 않은 정책을 갖고 무조건 망해요. 누가 그걸 믿고 거기에 주겠어요. 그건 똑같이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북한이 된다. 공산화된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 중국의 나라를 넘긴다. 넘겼어 우리가? 이재명 넘어오면 우리 바로 미국에 팽당하고 나라 망한다며. 나라 망한다며. 오히려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바짓가랑이 붙들고 눈치 지금 보고 있는. 사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들은 때려도 되는 애들 아니었어. 야, 그러면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야지. 얘들 왜 이렇게 전투력이 좋아? 야, 누가 한국 때리라고 했어? 그 새끼 잡아내. 지금 이 분위기예요, 네. 미국은. 지금 그때 미국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자, 언론 개혁. 아니요, 사실- 내란 재판부 설치와 관련된 내란 얘기예요. 재판부 얘기 네. 있었네요. 자, 특별 재판부는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학계에서 뭐 반민주, 반법치 뭐 이딴 식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위헌 논란에 대해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정한 구조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럼 검사 판사 새끼들은 임명직이고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뽑은 직접 뽑은 국민의 힘이라 그랬는데 국민의 선출을 통해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권력은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임명을 할 수 있는 대위적 권리를 가진 거야. 대위적. 국민을 대신해서. 사법부 힘 가지고 싶어요? 그럼 니들도 선출직으로 한번 뽑혀볼래요? 멕시코처럼? 그래, 그렇게 강력한 힘을 원하면 주민투표에서 뽑자고, 니들도. 투표해. 투표하자.
니들 한번 광고해봐. 저 좀 뽑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인지. 저 이런 판결 내렸고요. 한번 까볼까? 외국에서는 심지어 2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저기 부패했을까봐. 자,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도 기자들에게 엄격하게 경고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개정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에 배액배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두 가지예요. 특정 언론뿐만 아니라 누구든 악의와 고의로 거짓 정보를 만들면 배상 책임을 물리겠다. 단, 실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송 작가가 맨날 이름을 틀리고 금액을 틀리는 거는 실수예요. 그걸 너 이 새끼 이름 틀렸어 이러고 바로 잡아가진 네, 않는다는 그거는 거죠. 허위 뉴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 그런 애들 있잖아. 무슨 근데 트럼프가 CIA를 보내서 항공모함이 황제천에 들어와서 지금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거짓 뉴스를 생성한 거 아닙니까? 거짓과 실수는 구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언론과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SNS를 가리지 않겠다는 거야. 왜? 이걸 갖다가 홍보하고 외부에다가 노출시킨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 아들 인생이 언론 때문에 망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죠.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책임도 필요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계속 가르쳐줘야 돼? 계속 얘기해야 돼, 반복적으로? 심지어 옛날에 거짓 보도를 할 때는 그렇게 득달같이 하루에 막 수십 페이지를 써내던 것들이 지금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법정의 중요 증인이 증언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사 한 줄 나옵니까, 지금? 모르세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희는 몰라요. 이러고 그래서 있잖아요.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실수의 영역일지 아니면 고의의 영역일지를 찾아가지고 니들은 실수는 봐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처벌 안 받을까 그 마음이 안 들지. 니들은 알고 있는 거야. 니들이 한 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를. 송 작가랑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알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벌을 안 받아도 돼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와 같은 언론에 대한 징벌 배상이 아니라 배액 배상.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 돈으로 막아 이거거든.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예요.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치, 저쪽 DNA는 돈 걸리면 제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평생 기자질로 먹고 살았는데 그런 거 보면 세우는 약간 그분에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벌금을 들어야지 않고 소송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비도 막 쓰잖아. 그러니까 뭐지? 네. 약간 짬뽕 DNA인가? 뭐랄까, 돌연변이라고. 그러네요. 네. 네, 세우는 돌연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순한 맛.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듣고 기자들 중에 스스로 펜대가 떨리는 놈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키보드 두드리는. 아니요. 생각을 하면 그런 그 생각을 하면 얘기가 인간입니다. 어? 그것들을 아직도 인간으로 그저부터 보십니까? 잘 했겠지. 보도를. 근데 지금도 아직 대다수 기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전처럼 큰 소리 칠 줄 아는데, 화면 공개한 이후로 애들 많이 착해졌어요. 그리고, 대변인도 그렇고, 우리 정부 언론도 그렇고, 현장에서 바로 면박 줍니다.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맞아. 그거 선동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확인 안 된 거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톤을 달아서 말해요. 근데 대부분 기사 쓰는 거 보면 뭔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말한 부분 빼놓고 지들이 던진 거짓 얘기를 옆에 놈이 받았어요. 조선일보 조모 기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식의 장난질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유튜브에서 그거를 이상하게 떠들면 그거를 언론이 받아쓰고 그거를 의원이 말해가지고 또 언론에 나고 이 희한한 굴레 같은 게 있어. 이게 요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돈을 내. 돈으로 막아, 돈으로. 거짓 뉴스가 무슨 사람한테 직접적인 상해를 끼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껏 쓰시고 돈으로 털어내. 그리고 그 털어낸 돈 가지고 피해본 사람 배상해주면 돼. 그럴 거면 이제 앞으로 거짓 뉴스에 희생이 된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서 나 거짓 뉴스에 이용당해서 팔자 폈네라고 하는 사례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외교안보 분야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하고 가야 되겠고, 정치 내란 관련해서. 네. 내란 사건은 타협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히셨습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시원하다. 도둑질은 타협 대상 아니다. 자, 그리고 특검 연장과 정부조직법 맞교환설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해도 된다. 내란 진실 규명은 공화국의 근본 가치이자 타협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 경기도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막 이러고 쓰고 있는 거야. 뒤늦게라도 타협을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미안한데 이미 오전에 통과됐어요. 자, 외교안보 얘기 안에서도 북미 관계 지금 한반도 관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방식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북미 대화,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용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 가능하다.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도 활용하겠다. 라고 이야기. 아니, 진짜 실용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활용하겠다잖아. 노벨상은 트럼프 줘버려. 가질 거. 우리는 평화. 그걸 통해서 우린 평화를 얻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미친 새끼가 지 일기 재임 기간에 서해 통해갖고 네이비실도 보냈대잖아. 동해. 동해 쪽이었어? 응. 동해 쪽으로 해갖고 네이비실도 보냈대잖아. 김정은한테. 아니, 평양을 간다는 놈이 동해로 포트를 보냈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더 황당한 새끼네, 이거? 서해로 가면 중국 있잖아요. 괜히 문제돼. 그래서 오선에 걸린 거야? 네, 오선에 가정을 잡던 오선에? 야, 진짜.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개또라이 아니에요. 이 새끼가 지금 삔또 틀리면 정은이가 자기 말 안 들으면 또 언제 가서 전쟁 위협할지 몰라. 이런 폭격하는 거 봐봐. 일기 때는 지가 나서갖고 핵협상한다고 그 난리를 쳐놓고. 그러니까 이런 또라이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뚜렷함을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의견에 토를 다는 건 무조건 다 배신이야, 씨, 이제부터. 약간 송강호 빌러 가는 거야, 이제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고, 이제부터 정치하는 사람은 조직이라든지 계파를 믿는 게 아니라 국민을 믿어야지 살아남는다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기자회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자주 하실 것 같아요. 자주 하시고, 네. SNS 뭐 많이 하시는데, SNS는 뭐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때도 하시고, 석 달을 지나서도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2달에 한 번씩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